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엘로이즈였고 그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계모와 두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엘로이즈는 날마다 집안일과 농장일을 하며 지냈으며 헌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성에서 대규모 무도회가 열리며 그곳에서 마을의 모든 소녀들이 초대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무도회에서는 왕자인 루이 외로랑이 자신의 짝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계모와 두 언니는 무도회에 가기 위한 준비로 모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드레스를 준비하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엘로이즈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도회 날, 엘로이즈는 다른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변변한 드레스도 없고 무엇보다 초대받지 않아 슬펐습니다. 그런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박한 복장을 한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엘로이즈에게 자신이 마법의 요정이라 소개하며 엘로이즈도 무도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엘로이즈를 위해 애호박을 황금빛 마차로 6마리의 쥐를 100마 6필로 변신시켰습니다. 또 허름한 옷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꾸어 주었고 개구리는 끔찍한 마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해.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테니까. 엘로이즈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자 루이 외로랑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와 춤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누구보다도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자정이 가까워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알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엘로이즈의 말을 그저 막을 수도 대답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급히 달려가던 중 그녀의 유리 구두가 계단에 부딪혀 떨어졌고 엘로이즈는 그것을 줍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왕자는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자는 마을을 다니며 유리 구두를 맞출 수 있는 소녀를 찾다가 마침내 엘로이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언니는 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았고 결국 엘로이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로이즈가 구두를 신자 그것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엘로이즈는 같은 드레스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날 밤의 소녀가 바로 자신임을 증명했습니다.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엘로이즈에게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엘로이즈는 마법과 자신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엘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항상 별에 관해 꿈꾸기를 좋아했으며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이 어떻게 불빛을 내는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는 반짝이는 별똥별을 발견하고 그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엘리는 가까운 숲을 지나 하늘의 빛이 사라진 후에도 현혹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는 신비로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은빛 머리카락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마리엘 할머니였습니다. 마리엘 할머니는 엘리에게 다가와 곤란한지는 물었고 엘리는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엘 할머니는 엘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멈춘 마법의 회종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 너가 별똥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회종시계가 큰 도움을 줄 거야. 마리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시계를 엘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엘리는 마법의 회종시계를 손에 쥐고 깊은 숲속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종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그녀는 점점 빛이 어두워지는 신비로운 숲속을 지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는 마법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녀의 앞에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선택하고 황금빛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녀는 아름다운 별의 여왕을 만나는 넓은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별의 여왕은 은하수와 같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엘리가 다가오자 친근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 별의 여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나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가 되었군요. 엘리는 별의 여왕에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을 보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여왕은 미소 지으며 엘리를 손짓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밤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고
빛의 길이 엘리가 원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는 눈으로 직접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엘리는 별똥별의 긴 꼬리가 그리는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았고 그 장관은 엘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별의 여왕은 엘리에게 계속해서 별들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는 마법의 회중시계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으며 그날 밤의 모험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별과 사랑에 빠진 소녀 엘리는 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소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농에는 레오폴드라는 이름의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오폴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베르농 마을에는 전설적인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100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1년에 단 한 개의 특별한 사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과를 먹는 자는 평생 행복을 얻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사과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나무는 늘 자신의 사과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날 레오폴드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레오폴드의 가슴을 무겁게 했으나 그는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 시장에서 그 전설적인 사과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 특별한 사과를 가져오기로 결심한 레오폴드는 용기를 내어 신비한 사과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광활한 숲을 걸어가는 동안 레오폴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류를 건너야 했고 밤에는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밤하늘에 달빛 아래 신비한 사과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은빛 잎사귀들이 달빛 아래 반짝였고 나뭇가지 가장 높은 곳에 반짝이는 황금빛 사과가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레오폴드는 나무 아래 서서 어떻게 그 사과를 딸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지만 나무는 도저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떨어져도 레오폴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이 닿았는지 나무는 가지를 내려 그에게 특별한 사과를 건네었습니다. 레오폴드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감사의 말을 나무에게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오폴드는 사과를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그 사과를 나누어 먹자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곧 건강을 회복하셨고 레오폴드와 할머니는 더욱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설적인 사과는 그해 이후로도 매년 한 개씩 맺혔고 사람들은 그 사과가 선택받은 이에게만 찾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레오폴드의 용기와 사랑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는 자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그 전설을 들려주며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한 곳에 앙투안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그의 작은 농장에서 딸기와 포도를 기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모험에 대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앙투안은 우연히 마을 서점에서 오래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영원한 봄의 나라라는 가공의 나라에 대한 전설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 나라는 사계절 내내 봄이 지속되고 마법의 과일들이 자라나며 그 과일을 먹는 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영원한 봄의 나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몽상가 앙투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앙투안은 작은 보따리와 책 한 권을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힌트는 책 속에서 읽은 아름다운 강이 펼쳐진 계곡을 넘어 황금빛 밀밭을 건너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앙투안은 그 계곡에 도착했을 때 아름다운 강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 강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책에 적힌 대로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테오였고
그의 꿈은 하늘을 나는 새를 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오는 앙투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모험에 동참할 것을 결심합니다. 함께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여러 마을을 지나며 많은 모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의 숲을 지나갈 때는 노래하는 나무를 만나기도 했고, 마을에서는 각기 다른 향의 와인 시음을 통해 사람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마침내 황금빛 밀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눈부신 금빛에 잠시 눈을 가린 후 그 끝에 무언가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봄의 나라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금색 문이 있었고 문을 지키던 작은 여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원한 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네. 앙투아는 순간 주춤했지만 자신이 가져온 죽은 장미나무의 가지를 다졌습니다. 그 장미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들판, 달콤한 과일로 가득 찬 나무, 그리고 맑은 호수가 파란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 놀란 것은 그토록 삶 가득한 빛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봄의 나라에서 앙투안과 테오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프랑스를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이 믿을 수 없는 모험 이야기는 이내 전설이 되어 프랑스 곳곳에 퍼졌고 어디선가 다시 또 영원한 봄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꿈이 싹트게 되었답니다.